자연스럽게 법원의 판단이 옳았느냐 아니냐로 쟁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심평 변호사께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점점 세를 얻고 있었죠. 네? 점점 세를 얻고 있었죠. 점점 세를 얻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지기현 판사가 이 시간 계산을 할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하면서 석방을 예측을 했죠. 예,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이제 계산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법원 혹은 넓게는 법조계에서 점점 세를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발언이신데 노희범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세를 얻고 있었다라는 지금 대법원 판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 관행은 다 날짜로 계산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짜가 대세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기간 불산입, 산입한 적은 없는 거죠. 다만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보면은 두 분의 학자가 헌법재판소에서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도 위헌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의견이. 두 분이요? 예, 즉시항고 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었을 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속기간에 관해서 날수 계산이냐 시간 계산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점에서 이제 분명히 잘못됐다, 경솔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법문에는 분명히 시간이 아니고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인권보호든 뭐든 간에 피의자나 피고인 보호에 의미가 있다도 법문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법치국가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수십 년간 실무 관행을 이렇게 날로 계산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법관으로서는 이게 획기적인 변화고 지금까지 이뤄왔던 법문에도 반하고 실무 관행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냥 구속 취소 결정을 그냥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상급법원에 알릴 수 있는, 구속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재청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날로 계산한 게 문제다,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도가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 결정을 해가지고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발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거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노 변호사님이 방금 날수 계산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형사소송법에 적혀 있느냐 여부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날수 계산에 관해서 규정한 바는 없고요. 10일로 정해져 있는 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에 관해서 이 구금이나 구속이나 이런 또 형의 집행에 관해서 많은 실무 관행이 있습니다. 그 실무 관행들이 사회의 발전과 함께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교신과 함께 그런 잘못된 어떤 관행들이 보다 점점 더 인권 보장 측면으로 그것을 측면을 중시하는 쪽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제가 알기로 예.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구속 기한이 10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10일. 날수로 돼 있잖아요. 10일이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맞다고 하면은 10일을 시간으로 바꾸면 240시간입니다. 그럼 거기에 240시간으로 써놔야죠. 240시간 내에 해라. 그러면 지금 같은 혼란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법에는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인권 부분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70년 됐다고 그래요. 70년 동안 모두 10일로 계산하고 날로 계산해서 모든 구속기한을 처리하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기고. 유독 그 인권이 왜 지금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유연적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상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기 하나만 더 윤 붙이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내란을 일으킨 것은 조금 네. 나가는 발언 이어가시고요. 바로 드릴게요. 뭐 그거야 우리 국민들 다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사 분께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뭐 시간을 날을 시간으로 뭐 이런 부분들 뭐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속될 때 중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다 적시를 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때랑 구속 기소될 때. 그러면 지금 이 날짜 때문에 풀어준다고 한다면 시간으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해소됐습니까?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판사가 법정 구속도 가능한 겁니다. 이 건으로는 풀려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면은 관저에 돌아가면은 누구에게 전화도 하고 지금 뭐 역사 강사 그 구구 집회에 나타나시는 분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받았다는 걸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하고 있고 여당 대표들 만나가지고 또 관저 정치하면서 전원 정치하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윤 대통령의 그 12상 그 비상계엄의 그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헌법학자와 법학자들은 그것은 내란죄는 구성되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다만 지금의 그 언론 지형에서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다수의 있습니다. 헌법학자가 내란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예. 언론에는 그런 목소리들이 충분히 실리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심평 교수님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이게 중대한 위헌 사유고 형법에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내란죄가 될 수는 없죠. 단 하나 지금-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서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그 광범위한 고도의 폭력 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구속돼서 기소돼 있었다가 구속이 취소가 된 것뿐입니다. 확정 그렇다면은 판결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리고 그 기소까지 됐다는 검찰의 점이고요. 그 기소 당시에 이것이 잘못된 기소라는 것을 많은 사람 학자들이 지적을 했죠. 아까 그러면 하나만 내란 제가 아까 아까 혐의자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까? 당연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내란 범죄의 피의자죠, 당연히. 예. 그리고 아까 심평 교수님 이 형사소송법에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게 뭐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형사소송법의 201조의 이 7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계 서류가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백히 법문에. 다만 구속기간 산입을 지금 뭐 인권보호 얘기를 하시지만 법문에는 명백히 날로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든 검찰이든 이 날로 계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해당 재판부가 결정문에 쓴 거 보면 뭐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발달돼서 언제 뭐 서류가 접수되고 늦어졌는지 잘 알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초시계 갖고 다녀야 됩니다. 검찰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차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날로 계산해야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 계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반드시 구속기간 불산입에 관해서는 날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계산은 별도로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나 법문의 기준에 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법문에도 맞지 않는 경솔한 결정이다. 그리고 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신병 확보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입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내란 범죄 우두머리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고 내란 범죄가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중대 범죄입니다.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범죄 중대성이나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속 기간이 설령 당해 재판부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금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여전히 새로운 영장 발부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재판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왜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이 그냥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석방을 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겠지. 그러면 상급심에서 판단하겠지라고 했다는 것은 이 법관은 무슨 뭐 학자라든가 뭐 평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을 자기의 판단하에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상급법원 판단을 우려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나중에 나온 거 보면은 뭐 사회적 공적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든가 뭐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법관으로서는. 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일대 혼란이 생기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이런 혼란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